많은 사람들이 중국 역사상 최악의 군주를 꼽으라면 상나라 마지막 군주인 주왕 제신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록에서 드러난 주왕의 폐악질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인데요. 그가 행한 폐악의 사례를 나열하면 100이라는 숫자도 모자랍니다. 달기라는 여인을 위해 임산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고 죽였다는 고척인부의 고사. 뜨겁게 달군 쇳덩어리 위를 맨발로 걷게 해 충신을 죽였다는 포락지영의 고사. 고기가 잔뜩 걸려있는 숲속에 연못을 술로 가득 채워 음란하게 놀았다는 주지웅님의 고사 등 셀 수가 없습니다. 특히 봉신년이라는 통속소설이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주왕의 나쁜 이미지는 민초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지요. 기승전 홍군과 폭군의 대명사는 주왕으로 귀결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진실도 그러할까요? 갑골문에 나타난 주왕의 행적에서 그가 폐악질을 일삼았다는 기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상들의 위패를 모셔놓고 열심히 제사를 지냈다거나 임방과 같은 적대 세력과 자주 전쟁을 치렀다는 기사가 대부분이죠. 달기라는 여인도 갑골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상나라를 멸망시킨 주무왕의 행적을 기록한 무왕벌주계에도 주왕의 폐악질에 대한 기사는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상나라 배신자들과 야합한 주나라 희시 세력은 주왕을 토벌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을 텐데요. 그 명분이 후대의 기록물에 나타납니다. 주무왕이 상나라 주왕을 토벌할 당시 작성된 두 편의 경문이 서경태서에 전해지는데요. 의구학의 창시자인 고일강의 해석에 따르면 상나라 주왕의 죄목은 총 4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왕은 술주정을 부렸다. 둘째 주왕은 하늘의 명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었다. 셋째 주왕은 귀족 인척 구신을 기용하지 않고 소인을 기용했다. 넷째 주왕은 부인의 말을 들어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인데요. 상나라 주왕을 토벌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무왕의 자기합리화적 명분치고는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뭐 어쨌든 춘추시대 기록물에는 주왕의 죄목이 4가지였다는 얘기죠. 자, 그럼 주왕의 죄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술주정을 부렸다는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시대 한비자의 묘사를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연못을 깊이 파고 백성들을 쫓아내고 호화스러운 재화를 그곳에 놔두었다라고 부풀리는데요. 술주정을 부렸다가 아주 이상하게 변했음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연못이 술을 보관하는 창고인지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인지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진나라 때 기록을 보겠습니다. 여시춘추를 보면 정식으로 주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여기에는 술도 있고 고기도 있다. 다만 신선요리인 샤브샤브가 빠져 아쉽다는 기사입니다. 술을 보관하는 창고인지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인지 애매했던 연못이 술이 가득 찬 연못으로 변한 것이죠. 그런데 한나라 때 기록을 보면 경천동지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시나 상상력의 대가이자 거짓말의 천재인 사마천의 기록인데요.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를 걸어 숲을 만들었으며 남녀들이 벌거벗고 그 사이를 쫓아다니게 했으며 밤을 새워 술을 마셨다라는 기사입니다. 술주정을 부렸다는 기사를 어느 누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주왕과 달기가 음란하게 놀던 생생한 모습을 누구나 연상시킬 수 있도록 마술을 부려버립니다. 요새 말로 하면 아무 말 대잔치를 통해 주왕과 달기가 주인공인 주지웅님이라는 창작소설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천이 날조한 주지웅님이라는 창작소설을 수천 년 동안 빨아온 것이죠. 논영의 기록을 보면 더욱더 가관입니다. 주왕은 술에 빠져서 술찌개미로 언덕을 만들고 술로 연못을 만들었다. 술을 마시는 자가 3,000명이다. 긴 밤 내내 즐겨서 세월도 잊을 정도이다. 수레로 술을 옮기고 말로 구이를 옮긴다. 120일이 하룻밤이다. 사마천이 감성을 두드리는 한편의 창작소설을 썼다면 왕충은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사마천의 거짓말을 계량화시킨 것이죠.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사실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기류는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120일 동안 옷을 벗고 뛰어놀았다는 기사는 날씨가 따뜻했다는 의미인데요. 육림의 방식으로 고기를 보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확실히 과학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사마천이 전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음은 인정하지만 그가 쓴 내용은 검증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벌거벗고 서로 쫓아다녔다는 음란한 창작소설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마천의 상상력은 정말 기상천외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한비자의 연못과 여시춘추에 나오는 언덕을 믹스하여 기가 막힐 정도로 멋진 창작물이 탄생하는데요. 세금을 많이 걷어 녹대를 돈으로 채우고 거교를 양식으로 넘치게 했다는 기사입니다.
주왕과 달기가 녹대 위에서 음란하고 사치스럽게 놀았다는 창작소설은 사마천의 아무 말 대잔치가 신의경지에 올랐음을 증명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역시나 사마천의 거짓말을 또다시 뻥튀기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유양이 편찬한 신설을 보면 그들이 왜 거짓말쟁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녹대는 크기가 3리이고 높이가 1000자이다라는 기사인데요. 상나라 때 3000m 길이에 300m 높이의 건축물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기함할 정도입니다. 이를 보면 우리는 상고시대의 기술력을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요? 다시 서진시대에 편찬된 제왕세기를 보겠습니다. 주왕의 녹대는 높이가 1000장에 이른다. 녹대의 높이가 3000m라는 얘긴데요. 이는 2000m가 안 되는 태산보다 해발 고도가 훨씬 높습니다. 주왕은 달기와 놀기 위해 매일 태산보다 높은 곳을 올라갔다는 믿을 수 없는 상상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중국인들의 거짓말을 아무 의심 없이 빨아대고 있을까요? 사마천의 기록이라면 왜 의심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 인정할까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왕의 이런 폐악에 대하여 중국인들도 믿을 수 없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논어를 보면 자공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왕의 나쁜 점은 그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의도적으로 비하한 것이라고요. 송나라 때 나필은 걸주사다실실론에서 주왕이 정말 나쁜 군주였는가를 고증한 바 있습니다. 주왕이 궁전을 크게 만들고 주지웅림을 건설하고 여색을 가까이 하고 현인을 가두고 해쳤다는 이야기는 하나라 마지막 임금 거리 한 죄악과 완전히 똑같다고요. 특히 포락지영은 처음에 거랑이 그렇게 사람을 해쳤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주왕이 한 것으로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나필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후대에 창작된 이야기일 뿐 특별한 것이 없다고요. 지금은 고고학이 발달했으며 갑골문을 통해 당대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나라는 주왕이 인방 세력과 자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족들 중 미자, 기자와 같은 배신자들이 나타나 주나라 희시 세력과 함께 반란을 도모했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상나라 배신자들이 전부 송나라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았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상나라 배신자들의 땅인 송나라에서 공자가 태어났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사료를 대비해보면 맨 처음 주왕에게 더 씌워진 4가지 죄목은 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출토된 갑골문을 보면 주왕은 정치적 이유로 여러 여인과 결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혼 동맹을 맺은 후궁에게 봉지를 하사하고 일상생활을 돌보는 것은 당연히 군주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달기라는 여인이 존재했다면 그중 하나였을 뿐이죠. 배신자들과 야합한 주무왕이 공격했을 때 상나라 주왕은 황급히 귀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왕과 달기는 수천 년 동안 간부음부라는 악명을 짊어졌습니다. 주왕이 매일 여자들과 놀아나서 황음무도했다고 하는데 후손을 생산하는 일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주나라 문왕은 99명의 아들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주문왕의 다자다복을 아주 현명한 군주의 처신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소인을 기용했다는 기사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나라 때 소인은 우리가 아는 소인배가 아니라 출신이 한미한 사람을 뜻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주왕이 혈통과 시족의 한계를 벗어나 평민을 발탁했다는 것인데 이는 시대를 초월한 통치 이념입니다. 주왕이 발탁한 소인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비렴, 악내, 비중, 좌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후세의 기록에서 모두 간신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왕족인 미자나 기자가 배신한 이유도 주왕이 한미한 출신을 발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주왕을 배신한 것이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무정대에 비하면 제사가 줄었지만 주왕도 20회 이상의 제사를 지낸 것으로 갑골문에 나타납니다. 게다가 상나라 제사는 인신공양이 필수적이었죠. 주왕이 제사를 줄인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명이 주왕에게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천명이 주왕에게 있다는 것은 제사와 함께 시행한 전복술의 결과인데요.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제목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신자 집단인 송나라 출신의 유가사상가들은 주왕을 좋게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가 세력은 주나라를 정통으로 삼고 주공단이 예약을 만들었다고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주공단이 자신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죠. 공자의 정치이상도 예약이 붕괴된 세상에서 주나라 제도로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주나라를 정통으로 삼기 위해서는 무왕벌주라는 반란의 합법성을 찾아야 했습니다. 주나라 희시 세력과 야합한 상나라 배신자들의 반란이었다고 까발릴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공자를 받들어 모시는 유생들은 반드시 주왕에게 오명을 뒤집어 씌워야 했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었죠. 그 정점에 선 인물이 사마천이며 한나라 때 유생들이 거짓말을 중첩해 주왕을 완전 나락으로 보낸 것입니다. 모택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왕은 아주 능력 있는 인물로 문무에 모두 능했다고요? 그에 대한 나쁜 말들은 전부 주나라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말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다고요? 역사는 결국 역사에 의해 다시 정의된다는 명언이 떠오릅니다.